안녕하세요. 여행을 리뷰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로투원을 제가 읽어서요. 독점하는 기업의 기준에 맞춰가는 팔란티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도움이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불안했는데 제로투원 읽고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처음은 책에 나오는 닷컴 열풍과 나스닥 지수 그래프인데요. 1990년대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5천까지 올라갔다가 닷컴 붕괴가 일어났을 때 1000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걸 보고서 고민이 됐던 게 지금 우리 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절반도 아직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 하락장이 2년,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사갈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팔란티어가 독점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독점은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는 회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C3AI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2009년에 나왔고 팔란티어는 2003년에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술력이 좋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다른 비슷한 회사들보다 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그걸로 경쟁력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독점까지 가려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 구글은 구글 검색 엔진으로 모든 것을 다 먹었었습니다. 여기서는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독점 기업이 특정 시장을 꽉 잡고 있다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의 물건을 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저희는 사줄 의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독점 기업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창조적 독점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인터넷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터 틸은 독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팔란티어도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져도 미래를 보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참 재밌어요. 독점 기업도 미래까지 살아남았을 때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시를 든 게 뉴욕 타임스와 트위터의 가치예요. 2013년 당시에 트위터의 가치는 240억 달러, 뉴욕 타임스 시가총액의 12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2년에 트위터는 적자 기업이었고요. 뉴욕 타임스는 1억 3,300만 달러 이익이었어요. 근데 왜 트위터가 12배나 더 높을까요? 이유는 현금 흐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에 미래라는 것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냐는 거죠. 팔란티어를 보면 팔란티어는 4차 산업에서 필수 종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데이터
정말 중요시 생각되는 4차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친환경 쪽이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빅데이터도 나중에는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날이 올 거예요. 저희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기술 기업에 대해서 피터 틸이 얘기한 게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걸리고 매출은 뒤늦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후에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팔란티어가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20년 정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고 계속 지금 성장률이 30%씩 나오잖아요. 못해도 이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뒤면, 몇 년 뒤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출은 올라져만 가겠죠. 세 번째, 팔란티어는 독점 기업에 속하는가? 독점 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맞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팔란티어와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독점 기업의 특징은 독자 기술이에요. 독자 기술이 있으면 해당 제품을 복제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배 정도는 더 뛰어나야 진정한 독점적 우위라고 얘기를 해요. 팔란티어, 과거에서부터 기술력만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처음에 홍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력이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기술력을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었고, 다른 회사들보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C3AI 지금 기술 팔란티어보다 되지 않는다고, 그거보다 낫다고 지금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예요. 이 네트워크 효과는 살짝 맞기도 하고 팔란티어랑 안 맞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표현한 거는 페이스북을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SNS잖아요. SNS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강력한 건데, 그 효과를 누리려면 초창기에 사용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초창기에 사용자들이 정부예요. 팔란티어한테는 정부에 납품을 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민간 기업까지 온 겁니다. 어느 정도 맞죠? 그 세 번째 특징은 규모의 경제예요.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데, 특히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다 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가 스튜디오와 트위터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트위터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오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든 여기서 돈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요가 스튜디오는 현실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오면 꽉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트위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기술력을 갖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좋은 거를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업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고요. 네 번째,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드 전략은 당연히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그리고 그 애플에 성공해서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기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애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엄청납니다. 그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거고, 저도 지금 아이패드로 사용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도 솔직히 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3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제 독점 기업 세우기라는 세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이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작게 시작, 하나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거에 대해서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요. 그게 팔란티어한테는 정부예요. 정부기관 하나에서, 처음에는 CIA였나요?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기술을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계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을 독점하다시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정부기관들이 팔란티어를 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몸집 키우기. 몸집 키우기는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팔란티어는 2003년도에 설립이 돼서 기술력만을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려서 정부기관, 작게 시작해서 정부의 하나의 기관에서 협약을 따내고 그 협약을 갖고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력만 올려간 거예요. 예전에 홍보 잘 안 했대요. 이제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알렉스 카프랑 뉴스들에서 얘기하는 게, 알렉스 카프가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고객 유치에 힘들었던 상황은 끝났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제 고객 유치에 필요했던 기술력은 많이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민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정부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민간은 엄청나게 많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먹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더 먹고 있긴 하지만 성장률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민간에서의 지금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지 마라. 이거는 경쟁보다는 독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업체들이 있다면 살갑게 하지 말고 독점을 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은 장투인데요. 솔직히 지금이 여기일지 여기일지 아니 여기까지밖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사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지금 이 구간을 놓쳤으면 전 너무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살 건데,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저는 그냥 맡겨볼게요. 이상으로 멘탈이 조금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팔란티어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